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클릭하시면 여기에 이렇게 7개의 툴이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Select, 기본 선택 툴이 있는데 단축키는 arrow의 앞자를 따서 A입니다. A. 항상 어떤 툴을 쓰든지 간에 다시 A로 돌아오셔야만 합니다. 일반 편집 때는 이렇게 기본 선택 툴로 편집을 하시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트림 툴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림 툴은 몇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리플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플의 기능이 뭐냐? 내가 선택하는 방향을 정할 수가 있는데 이 방향은 클립의 엣지를 이렇게 선택하는 겁니다. 왼쪽을 선택하면 왼쪽 클립이, 오른쪽을 선택하면 오른쪽 클립이 이렇게 노랗게 바뀌는데요. 여기에서 내가 이 부분을 이렇게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리플이라는 얘기는 잔물결이라는 그런 단어잖아요. 호수 가운데 돌멩이가 떨어지면 그것이 잔물결을 일으켜서 호수 전체에 영향을 미치듯이 이 리플 툴은 프로젝트 전체의 길이에 영향을 미칩니다. 짧아지든 길어지든. 이렇게 프로젝트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기능에다가는 전부 리플이라는 이름이 들어있죠. 예를 들면은 딜리트도 이렇게 리플 딜리트입니다. 이런 리플 딜리트이 있습니다. 지워지면서 전체의 길이에 영향을 미치죠. 그런데 이런 딜리트도 있죠. 이건 리프트 딜리트라고 하는데 들어 올려서 지워버린다. 그래서 그 자리가 남아있는 거죠. 이거를 리프트 딜리트라고 합니다. 리플 딜리트는 이렇게 전체의 길이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트림 툴을 사용하면요. 이렇게 리플해서 트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트림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쪽 부분에 원본 미디어, 원래의 길이에서 우리가 아웃점을 잡아서 잘려진 형태로 되어 있지만 그 나머지 부분들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이렇게 끝에 말려 있죠. 그래서 말린 거를 조금 더 감아주거나 풀어주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걸 우리가 트리밍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롤이 있는데요. 롤은 정 가운데를 이렇게 선택하면요. 반드시 트림 툴을 선택하고 하셔야 됩니다. 트림 툴로 이렇게 선택하면은 양쪽이 선택되어지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양쪽 두 개의 클립이 만난 접점을 우리가 이렇게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이걸 롤이라고 합니다. 롤. 전체 길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죠. 자, 그런데 이 롤보다 리플 기능을 훨씬 많이 씁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많이 쓰는 기능이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트림 툴을 사용하지 않고도 일반 셀렉트 툴에서도 이 리플은 되도록 해놓았습니다. 자, 다시 트림 툴을 선택하고요. 이번에는 클립의 가운데로 와서 클립 전체를 이렇게 선택을 하면요. 양쪽에 이렇게 표시가 되죠. 이 상태에서 자, 드래그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좌우측에 있는 클립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가운데에 있는 내가 선택한 클립의 시점이 바뀌고 있죠. 시점이 시작되는 부분이냐, 중간되는 부분이냐, 끝 부분이냐. 자, 이거를 제가 여기서 바로 정해줄 수가 있습니다. 뷰어를 보시면 두 개가 나와서 인 포인트와 아웃 포인트를 보여주고 있죠. 이것이 트림 툴에 있는 슬립 기능입니다. 슬립 기능. 그 다음에 자, 이 상태에서 옵션 키를 누르게 되면요. 커서가 바뀌고 있죠. 이렇게. 커서가 바뀌고 있습니다. 이때 내가 드래그를 하게 되면 이거는 슬라이드 기능입니다. 슬라이드 기능. 가운데에 있는 내가 선택한 가운데에 있는 클립은 변화가 없지만 위치가 변하면서 좌측에 있는 아웃점과 우측에 있는 인점이 바뀌고 있죠. 동시에. 네, 이게 바로 슬라이드 기능입니다. 그래서 리플, 롤, 슬립, 슬라이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이 도구의 이름은 트림입니다. 트림. 단축키는 T죠. 그 다음에 포지션이 있습니다. 포지션은 자, 여기서 우리가 아까 그냥 일반 선택 툴로 했을 때는 이게 떨어지지가 않았죠. 그러나 포지션 툴로 하면 이렇게 떨어집니다. 내가 원하는 곳에다가 갖다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갖다 놨더니 여기에 이런 검은 게 생겼죠. 이 검은 거를 우리가 갭이라고 합니다. 이 갭은 클립이 가지고 있는 성질과 아주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죠. 이 갭은 보통 내용이 없을 때 만약에 여기에 들어가야 될 내용이
촬영이 아직 안 되어 있다든지 내일 촬영을 해야 될 거라든지 또는 소스가 현재 없다든지 이럴 때는 이렇게 갭으로 이 자리를 비워놓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거를 지우려면은 딜리트를 해야 되는데 딜리트 중에서도 아까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리플 딜리트과 리프트 딜리트. 어떤 딜리트로 해야 지워질까요? 당연히 리플 딜리트로 해야 없어집니다. 자리를 남기면은 그것이 또 갭이 되기 때문에 리프트 딜리트는 지우나 마나죠. 리플 딜리트로만 지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인지 셀렉션 툴이 있습니다. 단축키는 R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정한 부분을 내가 이렇게 범위를 지어줄 때 사용합니다. 범위를 지어주는 이유는 이 부분의 볼륨을 올리거나 내릴 때, 그 다음에 이 부분만 스피드를 적용할 때, 이럴 때가 되죠. 또 만약에 제가 편집은 이렇게 했지만 어떤 일부분만 출력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레인지 셀렉션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출력을 하게 되면요, 이 부분만 출력이 됩니다. 그 다음에 블레이드. 자, 블레이드는 자르는 툴이죠. 이렇게 생긴 것도 면도칼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부분을 클릭하면 그 부분이 잘려지게 돼 있죠. 자, 그런데 만약에 트랙이 이렇게 2개 이상일 경우에 한꺼번에 자를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블레이드이기 때문에 B인데 단축키는, 자, 이럴 때는 이렇게 블레이드가 선택되어진 상태에서 Shift 키를 누르면요, 면도칼이 2개로 바뀌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자르면 전 트랙이 다 잘립니다. 그런데 이 블레이드도 항상 저 블레이드를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좀 번거로움이 있죠. 그래서 보통 단축키를 많이 씁니다. 자르는 단축키는 커맨드 B입니다. 그러면 플레이 헤드, 스키머가 있는 부분은 이렇게 잘려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전 트랙을 다 자를 수도 있을까요? 단축키를 가지고? 그렇죠. 아까 Shift를 눌렀잖아요. 똑같습니다. Shift를 누르고 커맨드 B를 누르면 전 트랙이 다 잘려집니다. 그 다음에 줌 기능이 있는데 이 줌 기능은 이렇게 클릭한 부분의 클립이 확대됩니다. 축소는 이 상태에서 옵션 키를 누르면 마이너스로 바뀌죠. 마이너스로 바뀌었을 때 원하는 부분을 클릭하시면 그 부분이 축소가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까 제가 커맨드 마이너스 플러스라는 단축키를 알려드렸는데 그걸 훨씬 더 많이 쓰게 되죠. 핸드 툴이 있는데요. 이 핸드 툴은 뭐냐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색보정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제가 이 뷰어에 있는 소스를 이렇게 확대해서 봤을 때 그냥은 이 영상이, 이 클립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핸드 툴을 쓰면 그제서야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거죠. 보고 싶은 부분으로 이동하거나 할 때. 물론 그렇지 않고도 여기에 있는 이 작은 사각형 안에서 내가 이렇게 움직여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7개의 툴을 우리가 다 봤는데요. Select A, Trim T, Position P, Range Selection R, Blade B, Zoom Z, Hand H.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 있는 단축키는 모두 외우셔서 쓰시는데 단축키를 습관이 들도록 하시기 바랍니다.